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 위한 YTN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25일에 있었던 YTN 11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인과 뉴스통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거리의 철의 실크로드 개통, 이 뉴스 보도에서 들으면서 굉장히 이게 어느 노선으로 연결되는 건가 굉장히 지도가 궁금했는데 지도가 맨 끝날 무렵에 잠깐 나오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화면하고 기사하고 좀 적절하게 좀 배치를 해주셔가지고 기사의 이해도를 높이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의 유학생이 실종됐다는 뉴스 보도에서 바커나 그 NK 지식연대 사무국장이 출연을 했는데 이분이 거의 유학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유학생 출신이나 아니면 고위층 탈북자를 섭외를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분이 세관원 출신으로 아마, 아닌가, 못 들어봤다, 뭐 이런 식의 추정하는 발언만 계속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분이 과연 전문가인가 싶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 유학은 뭐 고위층, 이런 데서 간다라고 나오는데, 조금 전문가 섭외하실 때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가서 오늘의 뉴스인을 기상캐스터가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기상캐스터로 잘 알려진 캐스터가 뉴스인의 화제 인물을 소개한다는 게 조금 어색하지 않은가. 특히 옷 뒤에서 수저를 꺼내는 장면은 상당히 어색하고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인의 오늘의 인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사적이고 이런 정치 사회적인 부분인데 이 기상캐스터로 얼굴을 잘 알려진 분이 나오니까 좀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남성 아나운서 뒤에 있는 화면에 움직임이 너무 움직임이 막 있으니까 얘기를 듣는데 자꾸 시선이 집중이 되지 않고 분산이 되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런 면은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데 그거하고 사실은 뉴스 통에서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통이라고 그러는 그 글씨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그게 계속 이렇게 시선을 좀 분산시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어떻게 표시를 하면 저게 이렇게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뉴스통에서 박 대통령 순방 성과 같은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걸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건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조금 집중적으로 뭔가를 해주는 건 참 좋겠다라는. 뉴스인에서는 뉴스 전체의 타이틀을 굵은 빨간색 바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YTN의 이미지와 어울리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 통해서처럼 파란색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사소한 문제이지만 기자로 화면이 넘어왔는데도 국회 현장음과 보이스오버가 된 것이 한 3, 4초간 이어져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뉴스인이 오후 시간대 뉴스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생동감이 없고 가라앉은 느낌이었습니다. 뉴스 보도 중에 인터뷰가 전무하다시피 한 점도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YTN과 이영희 선생님이 전통 한복 사업을 같이 한다라는 걸 단신으로 그냥 처리를 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시청자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YTN이 전통 한복을 하는 이영희 선생님과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회사의 일이지만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시청자를 위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좀 뉴스화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신문사는 새로운 사업을 할 때마다 사고로도 내고요, 기사로도 내고 또 심지어 사설까지 내는데 YTN에서는 너무 조심스러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 통해서는 첫 번째로 제게 눈길을 끌었던 건 전세 관련 뉴스였습니다. 전세 폭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북한 뉴스와 다르게 여기서 말하는 북한 뉴스는 유학생 탈출 보도입니다. 단순하게 사실만을 전달해주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사들에서 왜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전문가를 초대하고 하는 방식으로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 통해 파리 유학생 관련 보도 자막 중에서 탈출 북학생으로 본 인권이라고 하는 문구는 북 유학생 탈출 사건으로 본 인권이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또한 북탈출 유학생으로 본 북한의 인권 실상이라는 문구는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북한에서 탈출한 유학생으로 읽히기 십상입니다. 또한 뉴스 통해 청해운 관련자들의 재판 결과에 대한 보도에서 상무이사 구형처럼 금고, 징역 5년, 6년 선고라는 자막을 제공하였습니다.
구형처럼이란 말 대신에 구형대로라든지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입니다. 또 로서 사용은 사용어류가 언론에서도 많이 보이는 조사들인데 이를 잘못 사용한 경우도 눈에 띄었습니다. 또 뉴스인에서 바지 사장이라든지 도시락을 까먹었다든지 이런 뉴스에서 사용하기 부적절한 어휘 사용들도 좀 거슬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시청자의 눈을 잡기 위해서 자막의 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막에서의 어휘 사용이나 또 문장부호 등의 어문 규정 준수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특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판 시위 뉴스를 보면서 이건 완성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았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보도되는 내용대로라면 시위에 참가하는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혼자만의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사용자경 교육당국의 설명은 예산 부족이라는 말이 그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설명이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 그 뉴스를 다 보고도 이분들의 근무 실태에 관해서는 전혀 보도가 없었습니다. 보도된 내용은 월 13만 원의 식대가 지원되지 않고 차별 대우받고 있다. 방학 중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그 내용은 실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외의 근무 실태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이들의 근무 실태에 비추어서 또 연역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었을 터이고 그건 쉽게 취재할 수 있었고 그것이 취재되어서 보도되었으면 뉴스를 시청하는 분들이 이것이 어느 정도 중요한 문제고 또 어떤 그 파장으로 연결될 것인지 왜 이런지 등에 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객관성의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 컴퓨터 그래픽, 앵커 배경에 있는 컴퓨터 그래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역시 그래도 뉴스 자체가 움직이는 거니까 또 항상 새로운 면이 있으니까 비교적 또 긍정적인 면이 또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리고 뉴스인의 이제 옛날 뉴스 코너를 만들어서 우리 어린 세대에게 과거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고 또 역사 인식을 높여주는 것도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몇 가지 작은 문제들을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한 뉴스에서 다음 뉴스로 넘어갈 때 요즘 마이크가 굉장히 고성능이라서 그 종이 소리가 여러 차례 들리는 게 좀 있었습니다. 20년 전통의 방송, 그 역사도 있고 이제 굉장히 이제 세계적인 수준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완벽한 방송을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오디오 관련해서 뉴스 안에 이제 전화 연결 리포트가 몇 차례 제가 봤습니다. 디지털 시대니까 가능하면 좀 그 휴대폰으로도 녹음이 되니까 깨끗한 음질의 그 전화 연결보다는 그렇게 해서 기자의 전달력을 좀 높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했습니다. 다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 불가피한 것은 시청자들도 다 이해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리포트 안에 이제 더러더러 현장 오디오가 너무 작거나 또 없어서 좀 아쉬운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이 오디오는 영상만큼이나 그 사실 전달의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급하게 뉴스를 만드시다 보면 조금 소홀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일부 종전 그 뉴스에서 보도되던 일부 내용을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자기가 쓰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다 인용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다소 이제 충실해지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 간 그 상호 연계 이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그 뉴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그 쓸데없는 그 MC 멘트 같은 거 이런 건 좀 자제를 하고 그 불충실한 내용은 계속 그 보완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먼저 뉴스인에서 학교 비정규직 파업 기사 보도 때 MC가 이제 현장이냐고 묻자 기자가 이제 머뭇거리니까 그럼 돌아오는 중이군요 하고 단정지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자는 리포트 끝에 사회부에서 누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MC는 그 생방송의 그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였지만은 결과는 기자가 회사 보도국 사회부 책상에서 전화를 연결한 꼴이 돼서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그 뉴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그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회동 국회 연결에 그 김준영 기자 국회 연결해서 야당 반응 부분 기사에 야당 그림이 깔리지 않고 기자 원샷이 15초가량 길게 노출되다가 김성수 새정년 대변인 육성이 바로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런 편집이었다라는 생각이고요. 기자 전화 연결 시에 전화 아이콘, 이것이 기자의 그 동그란 사진 오른쪽 위에 배치됐는데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런 의도로 보이지만은 어색해 보였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기자 이름 자막 옆에 위치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중러 군사 협력 강화 스트레이트 기사 중에 내년 봄 지중해 태평양에서 합동 해군 군사훈련 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사 와가 빠져가지고 이건 지중해 태평양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게 불분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계 최장거리 철의 실크로드 개통 스트레이트 기사 그림 편집에 중국에서 7개 나라를 거쳐서 유럽까지 간다, 이게 이제 기사의 내용인데, 그렇다면은 비디오 파일이 먼저 편집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첫 번째 그 4대강하고 자원외교 방산비리 소위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해서 이인재 의원 발언을 소개하셨는데, 앵커는 사자방으로 얘기를 했고 자막은 이인재 4대강 자원외교 국정조사 필요 두 가지가 자막에서 소개가 됐고, 실제 이은재 의원 발언은 자원외교에 대한 것만 소개가 돼서, 물론 이분이 세 가지 다 찬성했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분명치가 않았습니다. 친박계 의원 입단 모임, 개인적으로 정치인일진 몰라도 국민들은 이런 뉴스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뉴스 가치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지 않아도 계파 정치가 심각하고 사회의 연고주의가 심각해서 일부 기업체는 이미 동창 모임, 동향 모임 이런 모임도 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들도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친박계 의원들이 모여서 국민이 알아야 될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굳이 이런 보도가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특전사 부대가 검은 베레모, 사나이 대신 전사들을 사용했다는 보도입니다. 이 보도에 이어서 그 여군수가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합해서 9,228명이라는 그래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절대 숫자는 별 의미가 없죠. 이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별로 여군의 비율을 제시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보도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관련 보도 관련해서 북한의 핵실험 위험 등 북한의 반발 동향이나 향후 무난한 유엔 총회 통과 전망, 그리고 여당 대표인 김무성 의원의 금년 내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인터뷰 등 내용이 충실하고 다양했습니다. 그렇지만 유엔에서 북한 인권 개념이 채택됐는데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 주민의 고통에 가장 마음 아파야 할 우리는 아직 북한 인권법이 왜 통과되지 못했는가, 그 원인을 좀 보도했을 필요성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여당 김무성 대표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야당 측에도 인터뷰나 그런 보도를 같이 했다면 더 균형 있는 보도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사회의 용산 화상 경마장 반대 동향 보도 관련해서 마사회가 연말까지 용산 화상 경마장을 개장하기로 함에 따라 교육, 주거 환경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박원순 시장 그리고 또 용산구청장까지 이렇게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러한 강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농수산식품산업 공기업이 이렇게 강행을 하려는 그 입장이 무엇인지를
함께 취재해 보도했더라면 아마 시청자들이 궁금증이 상당히 해소가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좋았던 하나의 부분을 보면 그 사진으로 보는 뉴스인 옛날 뉴스 뭐 이런 부분들은 그 다양한 코너를 배치해서 어떤 시청자들의 감성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한 거는 굉장히 신선해 보였습니다. 특히 옛날 뉴스의 경우에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검색이 되지 않을 어떤 희귀 영상을 보이고 해서 인터넷이 없던 시절의 영상 코너는 이런 좀 보다 확대를 해서 하면은 딴 데보다는 훨씬 더 차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뉴스 통의 경우에는 좋았던 점을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은 도서정가제의 내용이나 이 실효성 등을 이제 도표로 보여줘서 여러 가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았고, 도서정가제의 역사와 관련 이슈가 다각적으로 분석돼서 상당히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미흡한 점은 정치권 뉴스였던 청와대 여야 지도부 회동 보도와 관련해서는 뉴스통에서 그 여성 앵커가 야당은 청와대 회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만 했지 그 여당 지도부의 회동 거부에 대한 입장이 뭔지 해서 좀 야당 측 입장을 나타냈으면은 보다 중립적이고 시청자의 좀 의문을 푸는 데 더 좋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보도 내용과 배경 화면 측면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뉴스 통해서 여당 지도부 청와대 회동 관련 보도에서 앵커가 화면을 가리키면서 청와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정무수석이 이렇게 배석을 했습니다 하면서 가리키는데 화면은 여당 인사들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뉴스인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관련 보도에서 우선 사진만 나오는데 자막에 성명과 직책도 함께 표기하면 누구가 좀 보다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도에서 공식으로 방위사업청장인데 방위산업청장으로 이렇게 혼동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방위사업청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학 동기로 도시락 나눠 먹던 그 휴대용 수저 세트,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 어색하였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YTN 스페셜과 지구촌 인사이드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평가원 김정수입니다. 연말이 되면 광화문에는 사랑의 온도탑이 등장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되어 모금을 시작한다는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또 다른 뉴스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해 다 같이 모여 김치를 담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를 형식적인 연례 행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때만이라도 관심을 가지자는 목소리를 더 지지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1년 동안 바쁘게 살면서 돌아보지 못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정한 때가 아니라 매일매일을 나눔과 봉사,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난주 YTN 스페셜에서 방송한 희망을 노래하다 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프로그램부터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YTN 스페셜에서는 희망을 노래하다의 2부, 희망을 노래하는 천사들 편이 방송되었습니다. 본 방송은 1, 2부로 나누어 방송되었습니다. 1부는 2부가 방송되기 전주에
말라위에 울리는 희망 노래라는 소제목으로 방송되었습니다. YTN 스페셜은 다양한 사회 현상을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스페셜 1부에서는 아프리카 최분국인 말라위 공화국에서 음악센터를 세운 김청자 원장과 음악센터의 루스빌로 밴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1부를 살펴보면 김 원장은 마을 12군데의 우물 파기를 마쳤고 학교를 세웠고 학비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또 척박한 아프리카에서 학생들의 발성 지도부터 몸짓 하나까지 음악 지도를 하면서도 그들의 점심 식사를 위해 시장을 보고 일주일에 몇 번 요리를 직접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선생님이자 엄마 같은 정성과 사랑을 나누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방송을 통해 보면서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 원장의 정말 행복해 보이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본인이 가졌던 혹은 더 가질 수 있었던 영광을 뒤로하고 자신이 받은 축복을 되돌려주자는 결심으로 아프리카로 온 김 원장 삶의 모습 자체가 많은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부 말미에서는 루스빌로 밴드의 한국 공연에 대한 예고로 2부가 더욱 궁금하고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방송된 지난주 2부는 한국 공연을 준비하는 루스빌로 밴드 이야기로 시작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공연 전의 설레임과 기대감이 연습 장면과 인터뷰를 통해 생생하게 잘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날을 맞이하여 학생들이 김 원장에게 선물한 노래에서 서로에 대한 애정과 진심이 느껴져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이 공연 전에 가졌던 부담감에서 벗어나 마음껏 서울 나들이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서 시청자인 저도 같이 시원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방송은 루스빌로 밴드의 한국 공연은 희망을 전한 공연, 희망의 공연이라고 말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1년을 되돌아보게 하고 삶과 나눔을 생각하게 한 의미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YTN 스페셜의 완성도 있는 다음 방송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구촌 인사이드입니다. 지난주 지구촌 인사이드에서는 반고우 자전거 도로 뉴스, 호주에서 열린 G20 정상들의 코알라와 함께한 포토타임 뉴스 등 여러 소식들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띈 것이 어린이 쇼핑 호스트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로 부모님들은 아마 벌써부터 고민을 하실 텐데요. 어린이의 눈으로 본 장난감에 대한 소개나 품평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미와 관심을 끌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지도 모르지만 이 아이디어와 함께 프로덕션을 운영하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특수 효과까지 넣은 장난감 소개 채널이 인기를 끌고 지금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니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의 교육이나 가치관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 학부모인 저에게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정말 앞으로의 세상은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융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 지구촌 뉴스였습니다. 앞으로도 세계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구촌 인사이드를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